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오정근 교수님 나오시는 날이죠. 나오시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드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야,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은 중국이 엄청난 보복을 해서 우리 경제가 거들이 날 거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일부 종편 같은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중국 관광 여행사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거 봐, 이게 벌써 보복이다. 그러니 사드를 뭐 지금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결론까지 내는 이런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바보들이 아직 있죠. 많죠. 뭐 그런 바보들한테는 제가 뭐 그분들 바보라고 뭐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 그런 바보들한테는 그럼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논리적으로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한 서너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예, 한번 보시죠. 한번 봅시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경직되고 있는 사드 국면 한중 경제 관계. 중국은 한국 보복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말이죠. 그 이제 앞서 잠깐 지금 한국하고 중국 어떤 관계 그걸 좀 볼 필요 있습니다. 겁을 내는 사람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25.4%고 우리나라가 GDP의 수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대체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한 13% 경제를 의존도가 있다. 이건 이제 오만이나 싱가포르 세 번째인데 전 세계를 제가 조사한 건데 오만은 자원 부국이고 싱가포르는 화교 경제권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GDP의 23.8%가 중국 비즈니스다. 예, 그렇습니다. 오만은 31%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저번에 그 모건 스탠리가 중국이 위기가 올 경우에 위협을 받을 트러블 10을 발표했는데 싱가포르가 한국을 포함시켰어요. 예. 이것 때문에 포함시킨 거예요. 자, 이거 하나 있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의존도 높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이 급속히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 기술, 산업기술 추격을 하고 있다. 대체로 이런 분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분석 잘 보면은 아직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품입니다. 자동차는 뭐 중국 우리가 당연히 지금 그 자동차의 핵심이 엔진인데 엔진을 생산하는 기술을 아직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조립은 하지만 엔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우리 한국이 당연히 앞서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삼성전자에 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저기 어디 평택까지 내려가서 만날 정도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을 시안까지 자기 고향까지 초빙해서 난리를 피우고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시진핑의 고향인 시안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시안이 천지개벽했어요. 그런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난리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지금 얼마나 한국이 디스플레이 공급에 전 세계 공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오포로 가는 스마트폰 회사에서 연간 5천만 대를 생산하다가 1억 대로 늘리기 위해서 한국에 삼성에 달라 그랬죠.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지금 한국은 중국에 더 공급할 야물량이 없다. 그래서 못할 정도.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 경합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뭐 통신기기, 가전, 일반기기, 철강. 그다음에 우리가 좀 열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노동집약적인 상품들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한국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건데 요거는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 저농약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라서 아직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한중 관계 경제식 토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를 따라오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 정책을 하고 있고 뭐 8월 4일 날 27개 회사와 중국 국영연구소들 통합해서 반도체 굴기 하기 위해서 중국 첨단 칩 연맹을 만들고 있고 또 뭐 철강도 지난번에 이제 환경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여러 철강 회사들을 남방 철강과 북방 철강으로 양대 철강으로 덩치를 키운다든지 이런 노력을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이 왜냐하면 산업 현장 기술은 떨어지지만 과학 기술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핀테크 그렇고. 네, 핀테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중 관계를 보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서 과연 사드
인해서 경제 보복이 가능한가?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사드 배치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은 경제적 보복이나 한국이 양보를 예. 해야 하거나 심지어 사드 배치 자체를 재검토하는 수준까지는 갈 수 없다 하는 예. 결론입니다. 예. 이유는 제가 크게 네 가지를 나눴는데 네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이 대부분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본제다. 자본제한 주품 소재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사가야 자기들도 공장이 그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세트를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중국의 중요한 시장이다. 예. 세 번째가 중국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중국 중소중견기업 혜택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것이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가 15년이 돼서 금년에 예. 어떻든 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터스죠. MES. 네.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큰 이유인데 중국은 실제로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을 제가 10억 달러 이상을 다 죄다 조사를 하셨군요. 조사해봤어요. 약 1,450억 달러인데 10억 달러 이상을 보면 전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건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광학기. 전부 뭐 이런 거 부분품, 유기화학품, 부분품. 이게 뭐냐면 철강과 그 제품들 전부 다 자본제나 부분품들, 부품들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안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중국의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기아차가 4개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더 짓고 있는데 4개 공장이 가동하면서 우리나라 그 부품 회사가 약 한 600개가 깔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 중국이 지금 이걸 한국의 자본제나 부품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1970년대에 80년대에 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의 부품 소재를 안 사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과 아주 안 사올 수 없는. 예,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말하자면 수직분의 구조가 쭉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중국의 수출 보면 한국이 네 번째 시장이에요. 예. 큰 우리가- 시장이죠. 예,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1,400억 달러 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에 연간 1,000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1,400억 달러 수출하고 중국이 한국에 1,000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약 400억 달러 우리나라가 뭐 흑자를 보고 있지만 중국도 1,000억 달러는 지금 네, 특히 굉장히 큰 시장이다. 제조업 가동률이 50%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이다. 이게 우리가 좀 냉철히 따져보고 우리도 대응할 건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중국의 국교를 쓰면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제일 큰 수입 시장이죠. 수입국이죠. 예, 예. 수입국이고 요거는 이제 금액이 약간 다른 것은 그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잡을 때는 우리가 나갈 때 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선적한 기준을 하고 중국에 수입할 때는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운송 비용까지 포함된 걸 하다 보니까 그 약간 금액이 차이 납니다. 예. 중국에서 볼 때는 금액이 크고 이제 그래서 한국은 1,400달러 수출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에 1,700억 달러 수입했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큰 게 한국이죠. 제일 큰 한국입니다. 그것도 이것의 80% 정도 아까 봤지만은 80~90%가 전부 다 자본제다. 부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뭐 그냥 수입 안 해도 될 걸 수입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반드시 중국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만 예.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화장품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분량이 얼마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다 자본제, 원부자재, 부품 예, 그리고 뭐. 화장품하고 식품은 네. 중국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가 한 20년 전에 여자들이 다 일본 그 화장품하고 남편의 여자들이 다 예, 일본 식품들을 좋아했던 예. 것처럼 지금 바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중국의 고위 관리나 중국의 그런 분들도 한국에 출장 오면 잘 팔린대요, 아마 지금도. 국민들을 위해서 사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예. 잘 팔린다. 네, 그래서 그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국 자유무역 협정의 파장인데 이것이 2014년 11월에 체결되고 작년 12월에 발의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너무 좀 다급하게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몇 시간 전에 체결되면 우리가 조금 체크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 본 것처럼 앞에 제가 여기 봤죠. 우리가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식품, 뭐 조선 요런 것 요 부분도 우리가 고기술 부분은 한국이 앞서 있고요. 예. 중국이 법령 기술은 따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합이라 했는데 사실은 요것도 조선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이런 것도 고기술 부분은 한국이 앞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체결하면서 이 고기술 부분들, 자동차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기술 철강, 그다음에 예. 고기술 화학 제품, 고기술 선박, 고기술 기계류나 고급 의료 화장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양어 대상에서 뺐어요. 예. 이게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 왜냐하면 본래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서 교환함으로써 상호 웰페어를 정리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것들은 중국의 양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예컨대 자동차 같은 건 여전히 관세를 22%, 25% 물리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엉터리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외교하느라고 너무 양보를 많이 했어요. 예, 정신없이 가서 어떠한 중국에 예. 그걸 할 때입니다. 너무 양보를 많이 그래서 그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 다니고 이러던 직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디스플레이, 고기술 이런 것들이 중국이 한 5, 6년 시간을 우리를 기술을 따라올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예. 반면에 중국은 어디에 우위가 있느냐?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범용 제품에 범용 예. 기술 제품이 중국이 다 경쟁 우위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양어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의 이런 범용 제품들이 대거 몰려들어올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이제 범용 기술 철강 제품이 너무 중국에서 몰려들어와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한국이 사실은 이득을 보는 것보다도 한국이 지금 중국이 더 이득이 더 커요. 아니 저거 하느라고 저 친중 노선이 하나 있고 문제의 원인이 네,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이 농업이잖아요. 네, 우리가 농업을 못 푼다고 처음부터 장갑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러면 한국이 잘하는 첨단 기술도 장갑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근데 협상을 통해서 뚫어야 되는데 네. 못 뚫은 거죠. 네, 그 당시 그래서 그 윤상직 자원부 장관 지금 국회의원 돼 있잖아요. 그래 말입니다. 나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높은 한중 FTA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보복하면 자기들에도 손해야. 자기 손해. 왜냐하면 이 맞습니다. 대개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1,000억 달러는 대개 법령 기술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예. 막아버리면 중국의 중견 기업들이 타격이 너무 크고 예. 지금 현재 가동률도 50%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절대로 중국이 무시할 수 없다 예.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중국이 2001년도에 세계 자유무역기구에 가입했는데 이때 가입하면서 시장경제 지위란 것을 15년간 유보를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시장경제를 하면은 원자재나 가격이나 임금이나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 없이 예. 시장이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갖췄을 때 부여하는 중국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이런 것들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하다가 바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15년간만 유예해달라 했습니다. 예. 근데 금년이 이제 그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금년에서 만약에 WTO에서 선진국에서 지금 현재 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중국 수출품은 덤핑을 엄청 맞게 되겠죠. 가격을 조절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덤핑 관세를 부과해도 할 말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감히 시장경제 지위에 관해서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위를 못 받을 우려를 감수하고까지 한국의 경제 보복을 사들을 가지고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국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이 함부로 못.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아까 잠깐 네 가지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요걸 약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설명을 한 거고 보면은 한국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이 대부분 다 자원전의 부품 소재다. 예. 그다음에 한국도 중국의 중국에서 네 번째 큰 시장이다.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주로 범용 제품들, 중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그렇습니다. 제품들을 한국에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관가할 수가 없는 한국의 큰 시장이다. 그다음에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이런 거 범용 제품, 범용 기술 제품 생산하는 중국의 중소 중견기업이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고용 사정도 어려운 속에서 이걸 중국이 절대로 무시할 예. 수가 없다. 네 번째가 중국이 세계무역국에 가입한 15년째 되는 예. 해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지위를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이걸 다른 나라는 다 중국이 워낙 크니까 막 중국의 여러 가지 그 영향력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과 EU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일부 뭐 일본도 인정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옛날에 2005년도에 한번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뭐 그렇습니다. 처리하면 그만인데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렛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일부 바보들이 네. 멍충이 같은 그 바보들은 중국이 뭐라 그래도 사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도 이제는 기술 면에서나 또 중국의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우리가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서 대항할 수가 있다. 아니 최근에 아무래도 무슨 제가- 모임이 있었다면서요.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회비로 이제 비공개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예, 온 손님도 있고. 네, 중국에서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장관급을 부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부부장, 장차관급. 일부 부장들이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또 이제 대부분 다 국제연구기관이죠. 국무원이라 그러면 이제 국무원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다 우리 KDI처럼 국제연구기관인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원장, 부원장들도 오고 해서 또 한국에서도 또 지도급 인사들 참여해서 한중 지도자 포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어제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일부러 중국 그 네. 지도급 인사들이 들으라고 괜히 쓸데없이 한국한테 뭐 걸핏하면 뭐 한국이 사드 문제를 처리 안 하면은 한국이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중국이 이제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줬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떡더름하게 뭐 질문하고 아니 그랬어요. 걔들이 무식해서 그런데요. 네, 그게 제가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사드는 네, 미국 데이터.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애들이 논리로 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것들이 주장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은 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지렛대보다 5배나 큰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무역 구조로 보면.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중국이 걸핏하면 뭐 한국에 대해서 뭐 보복을 그때 어제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글쎄요 비공개 회담이라서 그랬는데 일단은 중국은 보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중국 애들이. 예, 그 중국은 쓰지 않고 예, 중국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예, 중국에서 마음대로 그리고 짓거리고 있는 그리고 거죠. 또 이제 그 이제 오전 오후 내내 얘기 중에서 결론 자나 우리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부 그 바보들이 일부 떠들고 좀 있는 얘기예요. 뭐라 그럴까 그 좀 식견이 충분치 않은 그런 분들이 하도 호들갑 떠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지위에 있다 하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아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 3주 전에 이 칼럼을 썼거든요. 칼럼을 그래요? 썼는데 그때 제가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만일에 중국 애들이 뭣도 모르고 지금 중국의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애들이 떠드는 식으로 네. 경제 보복을 나서게 되면 그것이 중국이 경제 위기로 치닫는 오히려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다. 아니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 생각은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아까 그 삼성전자를 방문을 하고 평택 공장을 방문하고 또 뭐 우리 이재용 부회장을 어디입니까 시안까지 초청을 하고 나중에 중국이 지금 그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자동차 기술을 전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에 중국에 많이 들어갈 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워낙 안 주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쓴다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일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예. 한국을 통해서 기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직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 문제가 되면 이거는 이런 뭐 중국도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고 없으리라고 생각되면 정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국가 전략상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중요 이 일부 공장들을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중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이제는 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하면은 무역 장벽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때문에 중국에 있을 필요 없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LG가 대대적으로 빠지죠. 빠지죠.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전략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하는 그런 거 저는 이제 이 하는 이유가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라든지 혹은 그 칼럼니스트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마도 중국이 한국에 소위 경제 보복을 시작하면 그게 중국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도 아까 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은 사드를 철회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잠깐 나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국도 좀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이 뭐 과거 한국이 아니다. 네, 아니 뭐 한국이 간단한 방법은 네. 한국도 네.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핵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 중국 문턱에다가 핵폭탄을 갖다가 쫙 진열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발숙할 뭐 할 그렇게까지 수밖에 뭐 없지 가면 않겠느냐 가는 겁니다. 네, 뭐 생각이 그렇게까지 가면 가는 건데 그건 우리의 결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지난 800년 특히 조선 시대가 문약의 나라였잖아요. 정말 비겁한 문약의 나라였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외놈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민비가 시해되는데 일본의 낭인들 몇 명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병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말할 수 국가라고 없는 할수 그 없는 비겁한 상황이죠. 인간들이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해 왔고 지금도 그 비겁한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참 그 쓰레기들을 다 썰어버릴 수도 제가 열받았어요. 네. 그 아무튼 요 중국 사람들의 보복을 우리도 이제 만만치가 않다 하는 걸 확실하게 좀 알고 네 가지가 잘 정리가 되는 대응했으면 것 좋겠습니다. 그 한 번씩 중국 애들 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중국 애들 아직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고 잘 모르면서 더 중요한 건 약간 좀 뭐 중국 분들이 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간 좀 그 대국 기질이라고 할까 좀 기고만장한 자세가 있어요. 아니 그게 대국 기질이 아니고 그 컴플렉스예요. 네, 컴플렉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우리도 컸다. 우리 큰 거 좀 알아달라 하고 이제 소위 인정투쟁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컸으니까 이제 큰 거 대국 대우를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막 어깨에 힘은 들어가고 이제 거뭇거뭇 수염은 나고 하는 이제 소위 청소년기의 예? 너무 그렇게 또 이제 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중국 못 들어갑니다. 이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죠. 뭐 중국에 제가 무슨 뭐. 제가 하던 얘기는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